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이 16,000달러 선을 다시 한 번 더 탈환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요 간밤에 일어났던 글로벌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 분위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대폭 완화가 된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서요. 34,000선에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1.3%가량의 상승폭을 나타냈고요. 비트코인도 이에 더불어서 2% 넘는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오랜만에 4,000선을 탈환하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2년무 국채금리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는 다르게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시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시세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현재는 16,2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16,000달러 선이 깨졌기 때문에 마음이 철렁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간밤에 16,2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1,140달러 선입니다. 그래도 1,100달러 선을 깨지지 않고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0.3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지코인 시총 상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트코인이요 또 시총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솔라나와 시바코인의 시총을 따라잡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온체인 데이터, 이더리움 고래들 오히려 더 담았다. 네, 오늘 하나의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16,000달러 선이 내려앉으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에 따르면요. 이더리움의 고래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더리움의 물량을 더 담은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한다면은 상당한 금액을 담았습니다. 90만 4천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담았는데요. 이게 달러로 환산하자면은 10억 달러가 넘어가고요. 하나로 환산하자면은 1조 3,9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더리움 고래들의 이러한 저점 매수의 동향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 시장의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시세도 우리가 지금 저점일까에 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데이터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FTX 파산 수개월 전부터 조사 대상. 사실 FTX가 파산을 신청하긴 했지만요. FTX 자체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뉴욕주 연방검사사무소도 수개월 전부터 FTX 거래소 업무를 조사하고 미국에서도 관련 사업을 벌여서 바하마에 거점을 둔 FTX 등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파산 신청을 하기 이전부터 규제 금융 당국의 대상이 되어서 이미 조사에 착수가 된 상황이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조금 발빠르게 알았다면 이러한 피해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2일에 정식으로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출한 FTX이긴 하지만요. 미국의 뉴욕주 남부지구의 연방검사사무소 이외에도 SEC나 CFTC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6일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도 FTX 파산 등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최근 동향에 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건에서는 우리가 조사한 가운데 업계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던 고객 자산의 혼재 그리고 투명
투명성의 결여 그리고 이해상충이 표면화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금융 상품에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이 강력한 투자자 보호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이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러한 법이 제대로 작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시사해서 앞으로 법적 규제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FTX 사태로 인한 암호화폐 업계에 관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위믹스 상패 여부의 결정적인 요인. 네, 위믹스 상패 여부가 우리 시장에서 또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행량 정보 브리치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메이드의 자체 코인인 위믹스가 이제 상패 여부를 단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는 상장 유지를 자산해 왔긴 했지만요. 이 FTX 사태발 또 한 번 악재로 인해서 FTX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신뢰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위믹스 역시도 상패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불일치됐다라는 게 사실은 이 사건의 촉발점이었는데요. 무려 그 개시가 공시 수량보다 약 7천만 개나 많았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믹스의 이러한 상패 여부를 결정짓는 기관에서 선뜻 상패를 결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위믹스 코인이 상패가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상패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의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믹스 상패 여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